정경심이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수석을 할 때도 4차례 테마주를 차명으로 매입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저거가 사실상 소유한 주가 조작 테마주 WFM의 주식 7억 1,300만 원어치를 동생 이름으로 또 자기가 다니는 미장원의 헤어 디자이너 이름으로 또 페이스북에 지인 이름 등 3명의 계좌 6개, 그러니까 한 사람당 계좌 2개씩 해서 6개로 4차례 차명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2만 주를 싸게 사가지고 1억 6,400만 원의 구체적인 이득을 얻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추징을 보전 청구를 했고, 그거 아니고 별개로 지금 다른 사람의 명의의 계좌를 통해서 또 주식 거래를 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동생 명의로 자기 명의로 해서 1월 달에 WFM 산 것도 있고, 그 외에도 헤어 디자이너나 더 나아가서 페이스북에 친구 이름으로 또 샀다는 겁니다. 근데 정경심이는 조국이 청와대를 근무한 지 2달 뒤인 2017년 7월 4일부터 조국이 장관직에서 지금 퇴임하기 2주 전인 올해 9월 30일까지 790차례의 차명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놀라운 것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을 때에도 차명으로 주식을 사고 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의 기소장 내용에는 이 같은 미공개 정보 이용과 또 더 나아가서 이런 주식을 차명으로 한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 3개가 추가되어서 기존의 11개에 합쳐서 14개가 되었습니다. 또 공소장에는 정경심이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딸 조민의 의전원 입학 전형에서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 인턴 활동 증명서 등 11건을 위조 변조했다는 겁니다. 이 11건의 서류를 위변조했다면 이거는 상습 변조 범이죠. 그러니까 서울대 문서 위조학과의 주임 교수 내지는 학과장을 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자, 정경심은 딸이 고등학교 때 2주 동안 활동했다던 당국대 의대 증명서의 시간까지도 손을 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문 제일 저자 부분도 그곳 발급은 봐줘서 했다 칩시다. 그것도 솔직히 가짜지만은 그래도 봐줘서 당국대 의대 교수가 일저자로 해줬다 치면 거기에 또 일한 시간을 또 뻥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이는 작년 1월에 조범동이로부터 WFM 양산 공장을 가동할 거다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WFM 주식을 7,700만 원어치를 샀다가 1월 말에는 동생과 함께 6억의 목돈을 마련해 회사 주식을 또 12만 주를 샀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제 12만 주 산 게 여태까지 알려져서 주당 2,000원씩 해서 2억 4천의 이득을 받니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2월 달에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조범동이를 만나 다음 주에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 WFM 언급제 평가 실험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갈 거다라는 정보를 또 받고 사흘 만에 다니던 미용실에 헤어 디자이너 계좌를 빌려 2,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또 매입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보가 뉴스로 공개되기 하루 전이었다고 합니다. 또 작년에 11월 달에는 WFM이
중국의 통신업체와 음극재 납품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라는 정보가 공개되기 4시간 전에 또 WFM 주식을 1,100만 원어치를 헤어 디자이너 계좌로 사서 10개월간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4차례에 걸쳐 총 WFM 주식만 7억 1,300만 원어치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WFM은 코링코에 인수된 뒤에 5,000원이던 주가가 지난해 7,500원으로 올랐고 정경심이는 조범동이가 우회 상장 방법, 그러니까 여기에 가르동 회사 웰스 CNT나 또 IFM을 붙여서 우회 상장하면 본사 WFM의 가격이 집중적으로 더 올라가겠지요. 이런 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회 상장돼서 돈 버리는 게 아니라 우회 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미공개 정보로 계속해서 사들이고 팔고 했던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명의로 선물 매매를 하기 위해 선물 옵션 계좌까지 지금 개설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심이는 동생, 헤어 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 3명의 계좌 6개를 동원해서 2017년 6월부터 그러니까 조국이 민정수석 취임하고 나서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790차례의 금융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개인이 없기 때문에 안 따진다는 검찰이 조국이 민정수석이고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 얼마를 해먹었냐 하니까 790번을 금융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남편이 청와대 근무한 2달 뒤부터 시작해서 장관 사퇴 2주 전인 9월 30일 그러니까 검찰이 덮쳐서 압수수색을 갖다가 시작한 게 8월 27일인데 그 뒤로 한 달 동안 잡혀가고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명 거래를 계속해 왔다는 겁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조국 부인이 동양대에서 컴퓨터를 들고 나오는 게 그 8월 30일, 31일 이럴 시점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인멸한다고 새벽에 김경록이를 때리고 토요일날 저녁에 한밤중에 가서 일요일날 새벽에 자료를 들고 나오고 하는 여자가 그 와중에도 돈벌이를 한다고 차명 계좌로 이런 팔고사고를 했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경심이는 작년 1월에 사들인 주식 12만 주 중에 7만 주는 조국의 재산 등록 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5만 주는 동생 보고 보관을 시켰다가 이들 주식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실물 주권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들이 놓고 마치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가짜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및 현금 수령증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정경심이가 딸의 이 스펙을 부풀리기 위해 조작을 한 것이 11차례 있다고 기소장에 적어놨는데요. 15페이지에 걸쳐서 입시비리 의혹을 검찰이 지적했습니다. 딸이 고대 조경 관련 대학에 재학 중이던 2013년 3월에 치과대 의전원 1차 서류 전형에서 떨어진 뒤에 본격적으로 딸의 고교 대학 시절 스펙을 위조 변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2013년 6월에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갖다가 앞뒀을 때는 이제 이때부터 위조 변조가 이제 조직적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집중하는 것은
그 이전에 무슨 뭐 옛날 거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그런 거는 뭐 공소시효 이런저런 문제를 따져서 별로 문제 삼지 않고 2013년에부터 이제 딸이 고대에서 의전원을 대비할 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핀 겁니다. 그래서 단국대 의대 인턴 활동 시간을 부풀려서요. 고등학교 때 논문 1저자로 올린 거는 이거를 강조하면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받을 것 같아서 그 대신에 장영표 단국대 교수로부터 받은 체험활동 확인서를 인턴 확인서로 제목을 고치고 활동 시간을 96시간으로 부풀린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장 교수한테 이 부풀린 걸 보낸 뒤에 사인을 받아가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시간에 정경심은 자택에서 조민이 키스트에서 발급받은 허위 인턴 증명서를 워드 프로그램을 활용해 활동 시간을 120시간으로 수정하고 성실하게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답니다. 또 부산의 한 호텔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실습 수료증의 기간을 더 길게 이렇게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도 서울대 의전원에 때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정경심이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서류 전형에는 합격했다가 최종 탈락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 얻은 경험을 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는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이 됐지요. 그래서 공소장에는 정경심이와 딸 조민을 부산대 의전 입학사정 업무방해, 입시 부정 혐의의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뿐만 아니라 조국 딸에게 장학금을 준 부산대 의전원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어제 불러서 조사를 또 별도로 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정경심이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조국과 관련된 부분으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 딸이 2015년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고 노환중이 개인 장학재단에서 지급된 돈이 이제 계속 받은 거죠. 연속적으로요. 6학기 연속으로 한 학기에 200만 원씩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환중이는 지난 8월 달에 입장을 내서 조민이 학업을 포기하려 해서 유급만 당하지 않는다면 장학금을 주겠다 해서 계속 줬다고 합니다. 근데도 유급 당했는데도 줬지요. 자, 그래서 장학금 기간 중에 일부가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였던 만큼 이 1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금품을 못 받도록 한 김영란법 위반이나 또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뇌물성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노환중과 관련된 자료를 최근에 추가 압수수색했어요. 바로 며칠 전에요. 그리고는 노환중을 불러서 조국과 어떻게 접촉했는지를 지금 물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자랑스러운 내가 조국이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대깨문들의 기대에 어긋나게 조국이가 이제 자기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 올리기 좋아하는 조국이요. 어제 600자 분량의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한 달 정도 안 하다가 한 달 만에 올렸다는 건데요. 자, 아내의 사건은 재판을 통해 가려질 거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한번 잘 해볼라 했는데
전방위적 수사 앞에 물러났다.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떤 개입도 안 했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검찰 개혁을 막는 구실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자기도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을 거고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아니, 조국은 자기가 했던 일을 알지 못하는 일 또는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말해서 앞으로 지한테 드러날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혐의가 다 알지 못한다,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라고 이제 뻗대길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혐의일지 모르나 저에 대한 혐의는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글을 썼습니다. 자,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유재수 부분에 현재까지는 정경심이가 신라젠 주식을 산 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조국이 유재수를 저렇게 덮으라고 지시했던 부분은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의 혐의고, 그래서 지금 조국 문제에 저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병원과 신라젠 이런 의혹들을 제기한 뉴스 브리핑을 죽이려고 이 난리를 치는 것도 그것 때문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윤규건을 구속 안 시키고 그걸 보호하려고 저렇게 난리를 치던 것도 우리들 병원 문제 때문이다. 그렇다면 윤규건이 우리들 병원 문제는 결국은 그것도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검찰은 지금 윤규건과 유재수를 겨냥해 가지고 지금 조국 수사 전에 타깃화 시켰습니다. 그러면 조국 수사에서 결국 등장할 인물은 누구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유재수 비리 수사의 반경이 확대되어서 조국의 윗선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지 주목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 전 수사관도 조국 전 장관에게 감찰 무마를 지시한 사람이면 같은 급일 수도 있겠지만은 상관일 확률이 아주 높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에 누굽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자, 앞으로 조국 수사가 어떤 식으로 번질지 정말 주목됩니다.